부산의 한 학원 강사에게서 수업을 받은 2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학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원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포 카페거리 상인들이 보건소에 상품을 잇따라 전달하는 등 서로에게 힘이 되는 착한 물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중부 부평 깡통시장이 개설 이래 최초로 오는 7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또 자갈치 시장도 휴업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늘리는 등 부산 지역 전통시장들의 휴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4일 오후 1시 기준 부산 혈액 재고량이 1.61분이며 O형과 A형 혈액은 1.41분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교육부는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학교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 학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산교육청에선 학원들의 휴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부산의 확진자 수는 지난 29일 8명 증가했다가 1일 2명, 2일 3명, 3일 3명, 4일 오후 1시 기준 2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부산 54번 확진자인 학원 원장에게 1대1 수업을 받은 2명의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문제의 이 학원에서만 학원 강사인 부산 36번, 학원 원장인 54번, 부산 70번, 83번 학생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업 방식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으로 판단되어 현재 증상이 없는 학생들 모두 다를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8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가족과 또 다른 학원에 함께 다닌 원생 120명을 파악해 전원 자율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학원이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84번 확진자는 25세 남성으로 신천지 신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신천지 교인 명단에는 빠져 있었고 본인 스스로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50번 확진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4일에는 49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중 20여 명은 증상이 호전돼 곧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선 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9,354명이 검사를 받고 이 중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1,741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상자에 담겨 부산 진구 보건소에 전달된 김밥과 음료수. 한 시민이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보건소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종교계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점포 카페거리 상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일 한 상인이 보건소에 도시락을 전달한 데 이어 3일에도 정성스럽게 마련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카페 상인들도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는 이처럼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명 남짓 상주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하루 13시간 운영됩니다. 사무실에서도 자가격리자 등을 모니터링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근무자들의 피로도는 극에 이르고 있지만
주변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온정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신적인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고 덕분에 몸도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착한 물결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릴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분들께서 월세도 좀 깎아주시고 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온정의 손길이 또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소식 몇 가지를 스튜디오에서 안수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1인당 구할 수 있는 개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가격도 정말 많이 뛰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마스크를 무상 배부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특히 기장군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구하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기장군에서 한 가구당 5매씩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2차로 이 35만 개에 대한 마스크 배부가 진행됐는데 이 영상으로 배부 현장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기장군에서 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스크를 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모습이고요. 이렇게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받는 주민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화면에 봐도 딱 티가 나는군요. 네, 골목골목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개별 세대에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 이장님이 문을 열고 마스크를 건네드리면 시민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입가에 환한 미소가 걸려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직접 이장님이 개별 세대들을 돌면서 마스크를 전달하는 이유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전염을 통해서 확산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네네. 일단 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면서 이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기장군의 정책에 대한 극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공적 마스크 공급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마스크를 구입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더욱더 제도돼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금정구 등에서도 마스크 무상 배부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체 국민으로 넓히는 등 다른 지자체들로도 이 같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확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장기화가 되면서 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는 등 다양한 곳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도움의 손길 또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사실 한 달을 넘어서면서 사회 곳곳에서 피로도와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네. 각계각층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들로 서로를 돕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부산시가 지난달에 중국의 자매 도시인 상하이에 마스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상하이시에서도 화답이 왔는데요. 좋은 소식이군요. 네, 상하이시는 의료용 마스크를 비롯한 마스크 7만 장을 부산시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꼭 필요하고 이 고마운 도움의 손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거돈 시장이 상하이시에 감사 서한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마스크는 지역 내의 취약계층이나 의료계 등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일손이 부족한 보건소에 각 구군 의사협회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시민들은 고맙다는 편지와 선물을 부산 의료원과 각 구군의 보건소로 보내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종교계를 비롯해서 지역 기업 등에서는 부산시로 기부금을 전달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에서 시민으로 또 나아가서 국가 간의 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하루빨리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좀 잠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우리가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 방식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네. 타인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하자는 게 그 취지인데요. 네. 일례로 유럽의 보건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2m 이내 15분 이상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거리두기 규정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거리가 머네요. 2m 이내 15분 이상.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3-1-1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3월 첫 주 일주일간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서울시가 여기에 맞춰서 잠시 멈춘 캠페인을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집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개별적으로 밥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감염 확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이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안수민 기자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집단 감염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구 신천지발 1차 감염의 잠복기를 넘어 2차 감염의 잠복기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초기 종식 또는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 2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던 건 지난달 16일. 최대 잠복기를 2주 정도로 봤을 때 1차 고비는 3월 1일로 추정됩니다. 1차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2차 감염으로 보면 2차 잠복기가 앞으로 최대 2주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셔서 오셔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확진자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2차 감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진 받은 분들은 2월 초에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확진이 돼서 막 나오고 있고, 그다음 2월 중순에 되신 분들도 나오고 있고, 연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신천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대구 전역에 퍼진 분들이 다 나오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확진자 접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확진자가 5천 명에 달하고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찾아내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거기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증 환자만 입게 하고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 같은 경증 환자들은 격리시설로 빨리 보내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앓고 지나가지만 그분들이 연령이 높거나 저희가 65세 고령자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인구에 네.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본인도 손을 못 쓰고 바이러스 발염증 치료약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것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증상 발현 기간에 비해서 나빠지는 게 굉장히 빨리. 그렇게 대기하시다 다 사망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빨리 나빠지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초기에 발열이 안 나고 그냥 호흡기 증상이 조금 있다 확 나빠지거든요.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의 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 같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동 동선을 공개를 해야만 그 시간대에 정확히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확진자가 식당에 갔는데 그 다음날 내가 그 식당을 갔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걱정이 서울에 지금 없어요. 그 생활치료시설도 지금 전혀 준비 안 돼 있죠. 병원에 병상도 없죠. 음압병실은 병원마다 뭐 한두 개 많아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치료 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이나 경기 인구가 밀도가 높은 데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지만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잇따르며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 직원들이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해운대구는 강서구 화훼농가가 출하되는 꽃을 전량 폐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꽃사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화훼농가에서는 4일 오전 해운대구청사 앞마당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나난그라스와 프리지아 등 4,000송이의 꽃을 모두 판매했습니다. 코레라 터지고 나서는 대구가 터지고 나서 일제 중매인데 농업이 오질 않아요. 중매가 그러니까 농가는 어차피 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하다가도 이 위기가 그래서 조그마한 성이지만은 소비자들께서도 꽃을 많이 이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은 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혈액 재고량이 1.61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O형과 A형은 1.41분으로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혈액원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헌혈이 이어지며 혈액 재고가 4.51분까지 늘었지만 부산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헌혈이 급감했고 개학이 연기돼 대학 등의 단체 헌혈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 부평 깡통시장이 개설 이래 최초로 오는 7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코로나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휴무를 결정했으며 당일 시장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자갈치 시장도 휴업 기간을 당초 3일에서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고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도 당초 4일까지로 예정됐던 휴업일을 10일로 연장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초등 긴급 돌봄 2차 수요 조사를 5일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참여 인원수에 맞게 간식과 급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며 무상급식과 간식 제공 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입니다. (3월 5일) 기상정보입니다. 5일 목요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최고기온 12도며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며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